아직도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의 흐름은 이쪽으로 쏠리고 있죠.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화폐들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는 움직임이죠. 수치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대략 3천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연간 결제와 송금으로 사용된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약 33조 달러라고 하죠. 이 정도면 이미 글로벌 결제망과 맞먹는 수준으로 커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가 처리한 거래액이 18.4조 달러로 비자의 15.7조 달러나 마스터카드의 9.8조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이 앞질렀는데 이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보다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쓰는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많이 쓰이게 된 걸까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엔화, 원화 같은 현실 화폐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디지털 코인이죠. 말 그대로 가치를 안정적으로 고정해 놓은 코인인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지하철과 같아요. 롤러코스터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난리가 나지만 지하철은 빨리 가더라도 어디로 갈지 요금이 얼마일지 모두 다 예측이 가능하죠. 코인판에서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요 디지털 현금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 안정성이 스테이블 코인의 생명과도 같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2018년엔 전 세계에서 거래액이 몇억 달러 수준이던 게 2024년에는 연 18조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리고 2025년도엔 33조를 넘겼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보유 지갑수, 이용자 수도요 전 지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해외 송금 한 번을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쌌잖아요. 어떤 나라는 해외 송금 수수료가 5%는 기본이고 일부 소액 송금은요 10에서 20%까지 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내면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그리고 송금 속도도 몇 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니까 안 쓸 이유가 거의 없죠. 그리고 미국의 비자도 2025년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파일럿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며칠이 걸리던 정산을 몇 분 만에 끝나는데 성공했다니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보단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IMF 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지만 편하다고 해서 모두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쓰게 되면 각 나라들 중앙은행이 자기 나라 돈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경제가 불안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자국 통화 대신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쓰게 되면 그 나라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담보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연동 통화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특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담보 방식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어떤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화된 회사가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지 탈중앙화 됐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죠. 먼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달러 같은 실물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USDT라는 테더 코인과 USDC라는 서클 코인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코인들은 민간 회사가 운영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받은 달러를 은행 예금이나 국채,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해둡니다. 그리고 그 달러에 맞게 1코인당 1달러로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모델이죠. 즉 회사가 우리 금고에 100만 달러가 있으니까 100만 개 코인을 발행했다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90% 이상이 이런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했습니다. 대신 중앙화 주체가 있다 보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용하느냐가 신뢰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암호화폐 담보용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다이는 달러에 연동이 되고 있지만 담보는 이더리움 같은 온체인 자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를 100달러어치 빌리려면 150에서 200달러어치 이더리움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맡겨야 되죠. 이렇게 초과 담보를 잡고 가격 변동이 있어도 1달러 가치를 지키도록 설계해 둔 겁니다. 대신에 운영 주체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거버넌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죠. 정부나 특정 회사 같은 중앙기관들의 개입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으로만 굴러가기 때문에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부류에 속하는데요. 담보를 명확하게 잡아두기보단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담보 없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루나사태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증명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고를 때는 담보가 명확히 잡혀있는 코인들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하면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는 코인을 떠올리실 텐데 최근에는 달러가 아니라 엔화나 유로 같은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이죠. 하지만 이미 시장의 95% 이상은 여전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기축통화 역할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로컬 통화 스테이블 코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2023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을 정비해서 2025년 들어서 처음으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JPYC라는 코인인데요. 일본 핀테크 기업이 발행하고 일본 엔화를 100% 예치하거나 일본 국채를 담보로 잡아서 1엔화당 1코인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예요. 일본 금융청 승인도 받은 합법 코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일본 3대 메가뱅크라고 불리는 미쓰비시, 미즈호, SMBC 같은 은행들이 직접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 예금을 만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빠질 수가 없죠. 2023년까지만 해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요, 규제 때문에 시도조차 어려웠는데 2025년에 들어서 해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두 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2025년 9월에 아발란체 블록체인 상에서 나온 KRW1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25년 10월에 코인베이스 네트워크로 출시된 KRWQ입니다. KR1은 우리은행과 비덱스라는 국내 기업이 참여해서 만든 코인이고요. KRWQ는 미국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만든 코인인데 둘 다 1원의 1코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코인들은요,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발행된 건 아니어서 국내 거주자들보다는 해외에서 원화를 쓰고 싶은 교포나 유학생, 무역인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최초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긴 하죠. 그래서 국내 주요 은행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똘똘 뭉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을 결성했죠. 빠르면 올해 초에 시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발행 모델을 두 가지로 병행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탁회사에 원화를 예치하고 토큰으로 발행하는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행 예금 자체를 토큰화하는 예금 토큰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둘 다 시중은행이 책임지고 1원당 1토큰 교환을 보장하지만 구조만 살짝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다 해보겠다는 거죠. 원화 말고도 중국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도 시도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는 CNHC라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스타트업이 발행해서 기업 간 결제에 활용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유럽에서도 자기 통화로 된 토큰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이걸 알아야 될까 싶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요, 단순하게 송금 수단이나 거래 수단에서 그치지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쓰이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래 기반 통화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코인을 오랜 기간 투자해 오신 분들은요, 이미 그렇게 쓰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을 거래할 때 달러 현금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만 쓰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긴 하지만 훨씬 다양한 암호화폐들은 국내보단 해외 거래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시장에서는 기준 화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치면 원화 마켓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공통으로 달러 스테이블 마켓이 깔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자 수익이나 유동성 공급 가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이 전혀 안 나죠. 그래서 유일한 수익 모델이 환차익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신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나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이자를 노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몇몇 거래소나 핀테크 앱이나 디파이 앱에서는요, USDT나 USDC를 예치하면 연 3에서 5% 정도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코인 시장에 돈이 몰릴 때나 코인 상승장에는 10%씩 이자를 주기도 하죠. 시중에 있는 은행 예금은 아무리 많아야 3%인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내지 않고 온전하게 이자 수익을 받으니까 은행 예금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투자 방법인 겁니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유동적으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해외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 직접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보내면 기존의 은행망보다 훨씬 더 싸고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업체와 거래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면 예전 같으면 스위프트 송금으로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떼었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보내면 몇 분 안에 제 지갑에 들어오고 수수료도 몇 달러가 안 들죠. 실제로 해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나 디자이너들도 급여를 태도로 받는 경우도 흔해졌어요. 그리고 또 동남아나 남미 쪽에서는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때 은행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한 건 도구로 쓰는 거였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을 얘기해보면 사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요, 1달러는 영원히 1달러니까 가격 자체가 오르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자를 버는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이자를 버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치 이자가 대표적이죠. 중앙화 거래소에 예치를 하거나 디파이에 예치를 해서 연 5% 이상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회사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돈을 버는 방법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처럼 안전자산에 달러를 넣어두고 그리고 그걸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 공급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에 넣어두면 이자를 받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이자는 모두 다 회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4에서 5% 정도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리스크가 없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화폐로 입금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받거나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꿀 때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결제 기업에게 해당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라인을 쓰도록 제공해주면 그 사용량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생각보다 수익 모델이 다양해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협업하는 회사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시장 유통량이 많아질수록 버는 돈의 양이 늘어나고, 그럼 그게 고스란히 회사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공급적인 투자 방법으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수적인 방법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이자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 중에서 현재 상장된 회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죠. 서클은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고요. 그리고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테더라는 회사도 조만간 상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외에도 페이팔도 상장 기업이면서 동시에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긴 했는데, 현재 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낮아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더랑 서클 말고는 딱히 주목할 만한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뭐고 왜 여기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모두 다 알려드렸는데, 미래의 돈이 어떻게 디지털화 되는지 남들보다 먼저 이해한 사람이 결국에 그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미리 알아두시면 분명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